걸어갈 때 58회를 했어요. 매주 목요일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리고 어느 날은 새벽도 처참하게 앉아서 했어요. 새벽에 앉아서 비 오는 날. 그리고 최고 많은 날은 120명. 그리고 총 인원이 서천군에서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2,800명. 그리고 서울 인구보다 우리가 더 많이, 프로게이지가 더 많았어요. 전국에서 국가에서 최고 인원이 모집해서 집회를 57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를 그만두고 냉방도 그만뒀어요. 우리가 위대한 서천 국민이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참고 기다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시작하자 해서 또 우리 시민단체를 또 듣고 또 국민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호 한번 또 외치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노동운동 탄압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이어서 일본에게 충성하는 듯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회가 이 존재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제때의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단지 억압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우리는 헌법에도 정통성을 인정하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만동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그가 임명하는 장 차관들은 한결같이 토착 외구의 자손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만히 있다면 지성인도 아니고 또 가만히 있다면 민주시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천의 촛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 촛불이 들불처럼 번져서 기필코 대한민국이 바로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건국제를 다시 만들자고 이러한 정부, 유라이트에서 극우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정부 우리가 고안히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고 보다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은 우리가 4년 전에 외쳤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하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엉뚱한 길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은 반드시 퇴진시켜야 하고 이러한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동을 우리 서천 봄의마을에서 촛불이 시작되어서 들불로 번져나가 대한민국의 촛불이 발을 타오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서천 평화의식주상을 세웠던 서천 국민의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고 윤석열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그날까지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집회를 하는데 불량한 방해꾼이 나타나서 우리 집회 현장을 삥삥 돌아가면서 약올리네요. 서천경찰서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윤석열 퇴진, 그다음 김건희 구속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집회를 방해하는 다른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가 여러 곳을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삥삥 돌아가면서 방해하는, 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 허용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천경찰은 이 건강한 집회를 방해하는 이 집회를 왜곡시키는 또 다른 집회에 대해서 마땅한 조치를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게 된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건강한 시민들은 이 괴물을 퇴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괴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회 곳곳에 검찰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칼을 동원해서 우리 시민들을 겁박하고 압박하고 저런 불량한 자들이 팔을 치게 놔두는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의 건강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이 촛불이 대한민국의 들불처럼 퍼져나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구속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참 이제 토착 왜곡, 역사 왜곡, 네, 그런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네, 다른 의제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양한 의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이 촛불 한다고 도매마을 광장에 여러 차례 와 있는데 저런 차를 처음 봤어요. 윤석열이가 똥줄은 타는가 봅니다. 곧 내려올 것 같아요. 저 차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요. 자, 오늘 우리 뭐더러 이렇게 모이셨죠? 그래요, 맞아요. 윤석열 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오늘 모이신 거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참, 내가 능력이 없다 싶으면 이제 내려오는 게 멋진 그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죠. 무능하다. 무능하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부는 종종 정책 출장 이야기하는데 농업 이야기를 해보면 올해 어저께도 하얀 그 넓은 뜰에서 노랑밤이 엎투고 왔거든요. 쌀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원인은 무능해서 그래요. 무능해서. 아니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이 쌀 많이 농사져서 잘못됐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덜 먹어서 쌀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보니까. 근데 어떤 그런 내용 나와서 보면 뭐 수입쌀의 문제도 있고 어떤 유통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용산에서 술만 퍼먹고 있으니 뭐가 관심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보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올 겨울 안에 꼭 윤석열이 끄집어 내릴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 동지들 그리고 우리 시민 연대단체 동지들 늘 민주노총 거리에서 집회할 때마다 고운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야 저희가 선봉에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99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1도씨는 이곳 서천에서 우리가 붙인 이 촛불로 끓는 물이 되어서 폭발해서 윤석열을 끄집어내리는 그런 오늘의 그 촛불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그냥 무능한 정부, 그냥 공주 취급받는 그런 옆에서 농단하고 가지고 노는 그런 무능한 정부였었죠. 근데 현 정부는 좀 다릅니다. 이건 철저하게 일본 놈의 흰눈사가이 박힌 철저한
일본 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놈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좌할 수 있는 모든 장차관들을 자기와 똑같은 친일파들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깨져도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한마디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의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 증언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정봉이를 때려잡아서 그걸로 정치적 이익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국민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붕괴 현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모든 의료기관에, 특히나 상급 종합병원이라 불리는 대형 병원에 의사 노동이 부족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다들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셨죠?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오지 말라고 본인 부담금을 무려 90%나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응급실을 갈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본인이 다 위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의료비 걱정 때문에 응급실을 못 가고 부자들은 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자들은 응급실 이용을 마음대로 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응급실 이용을 하지 말라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응급실 대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응급시설이나 중환자 시설을 방치한 사실 민간 의료 공급 체계 때문입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은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입니다. 95%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지금 이 민간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돈벌이에 연연해서 사실 중요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그동안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공의가 이렇게 빠져나간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는 대형 병원이나 민간 병원, 재벌 병원들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경증 환자를 주로 보게 되는 외래나 아니면 정규 수술이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검사를 줄이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 대형 병원들은 돈벌이가 되는 것들은 아직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고 돈벌이가 안 되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있는 인력들만 지금 제대로 보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소위 의료개혁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형 병원이나 지금 뭐 건강보험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이 문제를 국민들이 이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하는 진짜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공의가 나가고 나니까 윤석열 정부가 걸핏하면 의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개혁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전공이 나가자마자 비대면 진료라는 거를 지금 전면 허용했습니다. 뭐 비대면 진료 할 수 있죠. 근데 이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이랑 이 중개하는 뒤에서 그 봐주는 회사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대기업입니다. 재벌입니다. 민간 보험사입니다. 투기 세력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공적인 앱을 만들고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의료대란이 되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위원장이 제약바이오협회장입니다. 제약업체랑 바이오협회 대변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위원장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위원회에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민영보험사의 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삼성생명 같은 민간보험이 병의원의 진료비를 납부하고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민간보험이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가격과 대상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료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의 상당 부분은 미국식 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닌지에 대해서 포털이나 아니면 각종 뉴스 댓글에 많이 달리고 있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거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의사들을 늘리는 뭔가 선량하고 뭐 선의에 있는 그런 정책인 걸로 계속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의원이 민간의료보험이 병의원을 통제하고 비대면 중개앱은 재벌들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가 가져가고 그리고 부자들만 빨리 진료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맞습니까? 앞서서 저보다 먼저 발언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이 얼마나 미국을 사랑합니까? 미국의 의료제도 엉망진창이라서 미국 국민들도 다 바꿔야 되고 오바마도 바꿔야 된다는 그 의료제도를 왜 한국에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오로지 이것은 재벌들과 민간보험사만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하자고 의사 늘리고 의료대란 부추기고 응급실 뺑뺑이 조장하는 이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봐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거짓 의료개혁을 방치하고 응급실 뺑뺑이 하고 있고 계속 거짓말하는 대통령 놔두면 미국처럼 돈 없으면 집에서 찢어진 상처를 직접 바늘로 꼬매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름 아닌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그 독단 정치나 우리 서천군 김기훈 군수의 독단 정치는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이나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김기훈 군수나 매 일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김기훈 군수는 충남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부인과 함께요. 그리고 팀장, 공무원과 함께 세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충남 선관위에서 홍성지청에 고발됐고, 또 신영호 도의원은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신영호 도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이지혜 서천군의회 의원은 역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경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천경찰이 홍성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 소속 서천군수와 도의원, 그 다음에 군의원이 우리 지역의 안정된 주민들의 삶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 촛불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고, 이것은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선출된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좀 알리고 싶고, 그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외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은 결국 어느 곳에서든 정부의 일이든, 그 다음에 광역단체인 도의 일이든 군의 일이든 우리 마을의 일이든 올바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해져야지 우리 국민들의 안정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여지껏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각 모든 분야에서 언론, 농업,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와 우리 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우리 지역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우리 지도자가 누군지, 우리 대표가 누군지를 모르는 시대가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고 옛날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대표가 누구고 우리 대통령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서 날마다 이 사람 내려와라, 이 사람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굉장히 불행한 시대죠. 농민들에게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윤석열뿐만 아니라 문재인, 그전에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이때도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든 대통령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저희 시작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었던 게 세상에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새겨놓고선 장풍 쏘듯이 하면서 대통령 토론회를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이전에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부터 딱 알아봤죠. 올 초에는 대파 채소 가격이 난리가 났는데 농림부 장관이랑 같이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 단에 800원이면은 정말 적정한 가격이죠. 이래갖고선 속을 다 뒤집어 놨죠. 그리고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 계속 농민들 말씀만 드려서 지겨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쌀값이 한 20만원 정도 됐을 때 물론 농민들이 외치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이 24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쌀값이 20만원 정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20만원이면 농민들에게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자마자 11개월 거의 10개월 연속 쌀값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17만원대 중반입니다. 1999년 쌀 수매 가격이 19만원이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 농민들이 보기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편없어서 그냥 뭐라고 그냥 뭐 퇴진하라 뭐 이런 말 단순히 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게 형편없어서 도저히 논두렁에서 밭두렁에서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내 손으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정말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 끌어내리자 이런 외침은 지금 숨죽여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또한 바라는 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끝까지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